당의 총재,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제일 일성으로 내거는 말이 보통 당의 정책 정당화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최고 전문가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국리민복 생산성을 내는 국가 경영 방법론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치 싸움꾼보다는 당이 정책 기술자를 더 중시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일으킵니다. 이런 소리를 제1로 내세우는 지도자는 무조건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 평소 소신입니다. 정책 정당화를 제대로 강조하는 지도자들이 그동안 참 드물었거든요. 근데 말들은 이렇게들 하면서 실제에서는 정책 전문가들은 늘 찬밥덩어리 신세였던 것이 그간의 한국 정당들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정당에서 보통 당 3역이라고 하면 첫 번째 원내 총무, 두 번째 사무총장, 세 번째 정책위 의장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자리 중요하지 않는 자리가 없지만 정책위 의장이 보통 3역 중 꼴찌 자리에 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당의 주류들은 원내 총무와 사무총장을 차지하고 비주류들의 몫으로 배정되는 것이 보통 정책위 의장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책위에 힘이 실리질 않습니다. 원내 총무는 국회에서의 모든 활동을 진두지휘하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사무총장은 당 조직과 재정 전체를 장악해서 당 총재가 마음대로 일할 수 있게 챙겨야 하니까 또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비주류들에게 이 떡이나 먹어라 하고 던져주는 직책이 정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책위는 늘 앞에서만 책으로 대접해 주겠다 하고는 뒤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기구로 쪼그라드는 것이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집권 정당은 한 국가를 운영하는 당장의 힘이고, 야당은 미래의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잠재적 대안인 것입니다. 정당이 여럿일 경우 어느 한 정당도 가볍게 취급될 수 없는 것이, 어느 정당이든 나라의 경영에 언제든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들의 능력과 수준은 곧바로 국가의 능력과 수준으로 전환되는 게 상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당들인데 집권자들은 다른 정당들이 실력이 쌓이는 것을 오히려 시샘하고 방해해 온 것이 그동안의 솔직한 현실이었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집권자의 수준이 고작 그 정도였다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정당 정치의 적나라한 현주소였던 것입니다. 정당이 중요하기를 치면 웬만한 대학교, 웬만한 방송국들보다 더 중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정당이 중요하기를 비교하면 수산물센터나 식품검역소, 보세창고, 롯데, 부산 사직야구장, 인천 항만청, 농협중앙회, 자동차 면허 시험장, 용인 자연농원, 워커힐 호텔, 킨텍스, 경기도청, 국립중앙도서관, 외교안보연구원, 전파관리소, 이런 일개 기관들보다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덜 중요한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사 하나 펌듯한 것들이 없으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당은 청와대가 있고 각 정부 부처들이 있고 언제든 맘만 먹으면 킨텍스든 코엑스든 잠실체육관이든 마음대로 자기들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고,
중앙당 기획 기능은 그동안에 당에서 하지 않고 어떤 안가에서 하거나 정보부 깊숙한 데서들 다 하니까 겉으로는 당사를 찌그러뜨려 놓고 그 기준에 맞춰 야당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야당 당사를 일개 동사무소만도 못한 그런 곳에서 살림살이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적나라한 현주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당들을 찌그러뜨려 놓고서 그 안에서도 비주류에게만 정책위 의장을 주었으니 우리나라 정당들의 정책 생산 능력이 과연 제대로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당들의 정책 생산 능력은 거의 빵점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저는 정당들이 섀도우 캐비넷을 제대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들도 섀도우 캐비넷 자료를 제대로 챙겨보는 후보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에서 자료들을 줘야 하는데 당들이 모두 마비이니 후보들이 이를 준비할 수는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를 않나. 어떤 시스템으로 국가가 경영되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패널들이 후보들을 세워놓고 토론회랍시고 질문들을 하고 있지 않나.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당들은 약 1000여 개의 국가 정책 아젠다들을 선정해서 각계 전문가들하고 토론해온 자료들을 비축해놓고 계속 업데이트한 실적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최고 전문가들의 성향도 다 파악하여 인재 등용 후에 풀로 써야 합니다. 풀립해서들이라 해서 교수 요원이 정당, 정치에 관여하면 이상한 사람들 취급하는데 이런 한심한 풍토도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와 연관되지 않는 학문 분야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물학도 정치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심리학도 또는 미학도, 문학도, 음악도, 의학도 다 정치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에 미학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들이 나서야 할 것이며 관광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교통 전문가, 음식 전문가, 경영 전문가, 산업 전문가, 음악 전문가들이 모두 필요할 것입니다. 한 정당이 집권했을 때를 대비하여 정책과 인물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그 비책들을 축적시켜 나가는 일이야말로 바로 국력이 쌓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정책 정당화입니다. 정당이 정상화되려면 이러한 일들을 꾸준히 한 10여 년 정도 이상은 해야 그 정당이 준비가 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 정당화는커녕 10년에 당이 해체되고 다시 창당하는 일이 무시로 벌어지니 이런 축제가 일어나겠습니까? 한국의 정당들을 일컬어 보통 하루살이 정당이라고 혹평들을 합니다. 자기 조직의 운명이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집단에서 국가 백년지계들을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청와대조차도 급조된 정책 등으로 국가 정책을 운영하니 대통령이 누군가에 얹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증폭되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수립된 초대 안호상 장관 48년에 취업을 했습니다만 안호상 장관 이래로 73년 동안에 현재 59대
유은혜 장관까지 왔으니 평균 재임 기간이 고작 1년 2개월밖에 안 되고 즉 14개월짜리 단명 장관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하루살이 정당들과 하루살이 정책들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가나 정부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내부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느냐 하는 것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룰을 잘 만드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구장 룰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핸드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당들이 정책 정당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한 룰을 만들고 제대로 운영하는 정책 정당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호는 영원히 낡은 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품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